안녕하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 체제의 변화를 통한 인사이트 발제를 맡게 된 러닝스파크의 정훈 대표입니다. 러닝스파크는 에듀테크 컴퍼니 빌딩 회사를 가치 목표로 현재는 에듀테크, HR 테크에 대한 정보와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리서치,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컨설팅 가게입니다. 페이스북 에듀테크 라운지 커뮤니티를 통해 에듀테크와 HR테크 관련된 글로벌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무척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느리던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는 2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이 2달 만에 변화하고 있다고 무서운 변화의 속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 방향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공장 노동자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와 지금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최근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한 장치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19세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육은 국가를 위한 것이므로 공공 목적을 위해 철저히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담론과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반영되어 디자인된 학습 공간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에듀테크 기술이 기존 교육에 적용되어 있는 형태도 이런 모습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방식이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업 시스템 역시 현재의 교육 환경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출석률, 진도율을 통해 학습자의 관리, 목적에 우선 가치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시는 화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 맞이하게 된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 준비되지 않았던 비대면 교육 환경에 응급 조치하면서 1학기를 우리가 보냈다면 2학기에는 비대면 학습 하에서 학습 경험을 고도하기 위해 이렇게 싸우고 논의해 가면서 우리는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산업혁명을 가져왔고 이는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부의 재편을 만들어냈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을 통해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이런 선순환적인 사이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디어 혹은 내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등은 지금의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기술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 대체해 나가고 있으며 머신러닝, 신경망, 인지기술이 접목된 스스로 판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로봇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들이 지금 인공지능의 출현이 미칠 사회의 총체적 변화에 대해 주목하고 있고 제레미 리프킨은 단일화, 표준화, 대량화된 학교 체제를 통해 배출되어 온 기존 산업화된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육 방식은 1차 산업혁명이 있었던 19세기와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미래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세계로 향하고 있고 인간은 더욱 창의적인 일을 위해 진보해야 한다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2011년 책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은 이러한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은 세상을 향해 확장된 학교 미네르바 스쿨을 가능하게 했고 칸 아카데미를 활용해 개인화된 맞춤 학습을 전 세계적으로 접목하고 있습니다. 유다시티와 코세라를 중심으로 기존 대학의 강의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기던 무크의 방식에서 기업과 함께 과정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한 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4년제 학제가 아니라
역량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자격 인증 과정들이 18년 대비 거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학력이 중요한 시대는 지나가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증빙이 중요한 채용 기준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19년 1월에 나온 잡코리아 기사입니다. 학년, 나이 등 차별 요소를 없애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2년 새 41%로 수직 상승했다는 기사입니다. 학력 무관 채용 공고 비율은 다수의 업직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입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명문대를 나오더라도 직업을 갖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제 학력이 아닌 역량을 보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서는 행복할 수 없는,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장표는 점수는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등 북유럽 국가들은 학습 성과도와 만족도, 행복 지수가 동일하게 높은 데 비해 우리 학습자들은 학습 성과, 과학 점수는 높으나 그 평균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입식 교육, 지식의 양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환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2030 러닝 프레임워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 및 산업기술로 인해 발생되는 불평등, 사회 분열의 심화, 자원 고갈의 과속화 등과 같은 사회 경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를 위해서 교육 혁신을 추진해야 하고 그 목적을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규정했습니다. 학과목 지식, 실행 능력 같은 기존의 역량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2030 시대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교육 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인력과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의 격차를 지적하고 16가지 21세기 학습자에게 필요한 기초 문해력, 포시 역량, 그리고 사회 정서 역량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정서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학습 스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기초 문해력, 3R에 집중해 왔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총체적 산업 변화는 포시 역량, 그리고 사회 정서적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육성하고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전과 시도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기업들은 형식 학습의 틀에서 벗어나 업무 현장에서 자발적이고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현장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체험적이고 실천적인 무형식 학습이 70%, 조직 구성원 상호 간 교류 및 협업을 통해 상호 의존적 학습, 즉 소셜 러닝이 20%, 강의 학습, 아카데믹, 주로 온보딩을 포함해 강의 학습은 한 10% 정도로 교육 훈련의 효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기업 교육들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요구되는 기대 역량이 달라짐에 따라 과거 기업 교육의 에듀테크 기술은 보시는 화면에서 7번 영역 학습 관리 시스템이 주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학습 경험 플랫폼,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학습 경험 플랫폼, 마이크로 러닝 플랫폼,
VR, AR 등등의 다양한 학습 환경으로 그 기술들은 확대하고 있습니다. 호시 역량과 사회 정서적 역량 개발 지원이 요구되는 시스템은 기존과 다른 차원의 교육적 맥락의 접근과 기술 도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술 기업들은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언번들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 교육, 컨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디커플링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호시 역량, 사회적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교육 시스템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수업 플랫폼 멘트아이오입니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스탠포드 펄김 교수님이 개발하신 스마일이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주로 잘 활용하시는 선도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토론 학습 플랫폼으로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으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 전 과정의 분석을 기반으로 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학습자, 주목할 필요가 있는 학습자를 식별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토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습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무크 컨텐츠, 수많은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OER 컨텐츠 등 활용을 하고자 치면 구글링을 했을 때 찾지 못하는 자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이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선별된 학습 자료가 요구됩니다. 필터 에듀케이션의 경우에는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컨텐츠를 선별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치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아마존과 같은 추천, 인공지능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맥파이라는 브랜드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깊이 통합해서 서비스를 글로벌리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1년 미네르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설립된 세상을 향해 확장된 학교 미네르바 스쿨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습 환경 중 하나인 액티브 러닝 포럼입니다. 액티브 러닝 포럼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스티브 코슬링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설계한 미네르바의 교육 방법과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는데요. 비대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게이지먼트 지수를 측정해서 교수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학습자들의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포지티브 인터벤션, 긍정적 간섭들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교수자의 1:1 코칭이 가능한 그런 어떤 기반, 학습 어시스턴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소프트 퍼스피오 L사입니다. 썸토탈에서 인수했던 스킬소프트는 HRD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로 국내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킬소프트 퍼스피오는 이미 수많은 컨텐츠,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확보를 하고 있고 이를 지식 베이스화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스킬소프트 퍼스피오의 잘 만들어진 컨텐츠 외에도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컨텐츠를 인티그레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스킬소프트의 LXP 플랫폼인 퍼스피오의 인공지능 서비스 엘사를 활용하게 되면 굳이 내가 가입했던 그 학습 플랫폼으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브라우저의 확장 기능을 활용해서 회사에 축적된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군 역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육 훈련 체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한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의 교육 훈련은 부대 훈련, 학교 훈련, 자기 개발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훈련과 자기 개발은 HRD나 초중등 교육과 유사하지만 부대 훈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대 훈련은 사격술, 포병술, 전술 훈련, 정신전력 훈련 이런 어떤 활동 중심의 교육 훈련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이 사격술, 포병술과 같은 활동 중심의 부대 훈련에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훈련 그리고 성과 측정, 평가를 시도하고 있고 심지어 VR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전술 훈련 역시도 데이터화를 통해 병과 간부의 역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보헤미아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이라는 영국계 VR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뭐 영국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미국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활용할 만큼 그 영역들을 글로벌하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지형을 실제 이 VR 환경 그 훈련 환경에서는 실제 지형을 가상 현실로 만들어서 여단급 이제 군인들이 실제 투입되고 전술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 전술 훈련의 기록들은 데이터화되어 기록 분석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된 기록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학습되고 지능형 피드백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를 액션 애프터 리뷰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과거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주로 교관에 의해서 훈련하고 기록하고 분석한 데 비해 지금은 사격 기록 역시 자동화되어 데이터로 DTMS, 즉 디지털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은 초중등, 기업, 군 등 총체적으로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보수적인 교육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과거와는 다른 디지털 활용 형식의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디지털 도구를 교육에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치열한 고민들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의 경계, 국경의 경계, 언어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학습 경험들이 더 우리 곁으로 깊이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미래교육 환경에 대비한 전사적인 교육 시장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교육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어사이먼트를 기반으로 해 2014년 8월에 구글 클래스룸을 런칭했고 구글 크롬북의 에듀테크 에코시스템 구성을 위해 구글 크롬북 앱 허브를 작년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약 200여 개의 전 세계 에듀테크 도구들이 구글 크롬북 앱 허브에 탑재되어 구글 G Suite 에듀케이션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커뮤니케이션 관리 도구에서 원 허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고 교육적 기능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듀테크 생태계 거버넌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듀테크 생태계 거버넌스 확보를 위해 각 국가 차원의 에듀테크 스타트업들을 직접 육성하기 위한 공격적 투자 행보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이 2011년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측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택시에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가젯만 보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안 깁슨의 말처럼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단지 공평하게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교육의 혁신과 미래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국가, 기업, 개인만이 OECD 2030 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이야기하는 개인과 사회의 웰빙, 기대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